네, 안녕하세요. 파이썬 넷줄로 간단히 해보는 탐색적 자료 분석을 오늘 발표할 D플러스의 김영하입니다. 저는 이번 발표에서 데이터를 분석할 때 중요하지만 아주 귀찮은 과정 중에 하나인 탐색적 자료 분석을 너무나도 쉽게 해결해주는 기초적인 방법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아주 기초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편하게 들어주세요. 그리고 저런 게 있구나. 그리고 나도 저거 한번 이용해 봐야지. 네, 이런 생각이 드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어떤 특별한 기술을 설명한다거나 뭐 어떤 테크닉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 여러분도 한번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라이브러리 소개의 시간입니다. 자, 우리 데이터를 분석할 때 보통 첫 단계로 대부분 탐색적 데이터 분석 EDA를 하라고 얘기도 많이 들었고, 예, 사람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탐색적 데이터 분석 무엇이죠? 네, EDA, 그래서 Exploratory Data Analysis, 네, 이러죠. 그래서 뭐 탐색적, 뭐 자료 분석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느낌을 이게 뭐죠? 데이터를 어떻게 살펴보고 분석하라는 느낌 아닌 느낌이 듭니다. 그죠? Exploratory 그리고 데이터 어널리시스. 네, 말은 좋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 더 좋은 말로는 데이터를 이해하라는 가정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데이터를 이해를 한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얘를 어, 이리저리 이렇게 지지고 볶고 네, 이런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당연히 지지고 볶고 하려면 우리가 뭔가 좀 전문적으로 뭔가 이게 굉장히 좀 뭘 다뤄야 되는 네, 그런 느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통계학을 공부하게 되면요. 처음에 데이터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그 데이터가 무엇인지 좀 알아보고 이어서 EDA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탐색적 자료 분석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발생을 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보통 좌절도 하고 네, 지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데이터를 이해하기 위해서 최소한 그죠? 디스크립티브 스태티스틱스 기술 통계 그죠? 네, 추론 통계도 아닙니다. 기술 통계입니다. 네, 있는 데이터 자체를 확인하려는 기술 통계 그리고 미싱 밸류스 해가지고 결측치 진짜 결측치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혹시 데이터들을 빠진 값들을 얻는지 그죠? 보통 이제 결측치 누락값이라고 들었죠. 그래서 어, 사실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이 데이터를 100% 믿을 수는 없죠. 항상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죠? 어떤 데이터 값이 빠져 있는지 그와 같이 병행해서 distributions and outliers 해가지고요. 예, 분포 데이터들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보통 데이터 어떻게 생겨 먹은지 예, 한눈에 보기가 참 어려워요. 보통 CSV 같은 경우에도 예, 라인이 200개만 넘어가도 정말 한눈에 보기가 어렵죠. 거기다 컬럼까지 많다면 한눈에 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럼 데이터가 어떻게 생겨먹은지 하면 보통 여러분들 판다스 같은 걸로 볼 때 헤드 아니면 테일 해가지고 몇 줄 정도만 볼 겁니다. 그거는 그냥 단순히 앞에 부분, 뒤 부분의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되는지 네, 그 정도만 보는 건 솔직히 전체 중간에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전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또한 데이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이한 값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항상 우리 예상 만약에 이제 우리 센서 데이터라면 센서 데이터는 항상 똑같은 패턴을 가지거나 항상 똑같은 값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이상적이겠죠. 예, 그런데 가끔씩 톡톡 튀는 값이 있죠. 우리가 이 튀는 값을 우리가 찾아내기 위해서 센서 값을 모니터링 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뭐 이런 특이값 이런 특이값들은 우리가 데이터 분석할 때 그 평균 네.
평균에 좀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특이값 상위 몇 개는 빼거나 네, 그런 작업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할 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되죠. 그래서 거기다가 또 우리가 또 뭘 해야 되죠? 코릴레이션도 해야 돼. 그래서 상관관계. 우리가 관심 있는 변수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선형적인 모습, 가장 간단한 선형적인 모습을 찾으려 해도 예, 변수가 많을 경우에 다 찾는 게 아니라 특정 몇 개들만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특정 몇 개 보고 싶다는 게 우리가 그냥 얘랑 A랑 B랑 A랑 C랑 A랑 D랑 아니면 C랑 D랑 보고 싶다고 우리가 임의를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과학적이지 않죠. 그래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양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 이런 거를 따져줘야 되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다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가 보기에는 네, 너무나도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기술통계, 결측치, 누락값, 분포와 특이값, 상관관계 이 네 개. 예, 최소한 이 네 개 정도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하기 과정이 그렇게 쉽지가 않죠. 아마 여기서도 탐색적 자료 분석 해보신 분도 꽤 많을 겁니다. 데이터 분석 관련하셔가지고 네, 최소 기술통계만 해도 네, 참 어렵죠. 그리고 결측치 찾아내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 그리고 문제는 우리가 매트플롯 LIB로 뭐 이쁘게 그릴 수 있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 말은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매트플롯 LIB 너무 강점이다. 그리고 뭐 시본 이런 거 가지고도 뭐 그릴 수 있고 사이킷 이미지 같은 걸로도 너무 잘 그릴 수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껏 우리는 히스토그램이나 산점도 그리기도 벅차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히스토그램이나 산점도 그리기도 어떤 한 변수가 10개 이상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10개 이상 된다고 했을 때 얘네들에 대해서 그래프 10개 그려야 돼. 그리고 우리가 다르게 본다면 또 다르게 봐야 되고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데이터 하나 보려고 해도 10개 그려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좀 귀찮은 일도 벌어지고요. 또한 그래프는 그렇다 치더라도요. 우리가 어쨌든 데이터 분석 협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친구랑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하는데 동료랑 같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어떤 깨끗한 보고서 형태로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지 누군가한테 전달했을 때 데이터 자체를 또 전달해주고 너 이것도 한번 봐봐. 또 한번 해석해봐. 이거 한번 돌려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 전에 어떤 보고서 형태로 나는 이거 간단하게 탄수 자료 분석하니까 이러한 변수들이 존재하고 카테고리컬 변수는 뭐가 있고 뉴메리컬 변수는 뭐가 있고 이런 것을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각각 변수들의 분포도 보여주고 어떤 특이값이 있는지 그리고 결측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하나의 보고서로 딱 가지고 있다면 그냥 그 파일 하나만 서로 공유하면 되게 좋은 예.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간단하게 데이터 이해하는 단계 여기서부터도 힘듭니다. 그죠? 그러니까 즉 우리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들리 위커 교수가 얘기한 타이디 데이터, 즉뭐 깔끔한 데이터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 그 타이디 데이터는 분석하기 좋은 형태의 데이터형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타이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전처리의 한 모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 테이블 형태로 가로의 변수, 세로의 관측치 값들을 넣는 이런 형태인데 타이디 데이터는 어, 우리가 어떻게 해볼 어, 엄두가 안 나죠. 일단 우리가 삼세대 자료 분석에서 다절합니다. 그죠? 뭐 데이터가 이해가 되고 데이터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여야지 그 상태에서 우리가 어, 다룰 거죠. 이 데이터는 여기서 우리가 쪼개야 돼, 잘라야 돼, 그리고 이렇게 뭐 병합을 해서 합쳐져서 보여줘야 돼. 이런 것도 너무 많죠. 그래서 그냥 자포자기 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끙끙끙끙 앓으시다가요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이제 좌절하지 마시라고 제가 오늘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참 용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좌절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 3개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셔가지고 이제 쉽게 텍스트 자료 분석 한번 해보시고 레포트도 만드시고요. 예. 앞으로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코딩 10줄도 안 했습니다. 10줄도 안 했는데 정말 멋있는 보고서를 여러분에게 제공해 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라이브러리로는 저는 코딩도 안 할 거예요. 그냥 마우스 클릭으로 이런 이미지도 만들어 보고 피버팅, 그다음에 멜트다운 이런 것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툴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 고민하시면서 이 지금 제가 앞으로 보여드릴 그런 보고서에서 나온 내용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민 많이 하실 거잖아요. 나 이런 것도 해보고 싶고 저런 것도 해보고 싶고 그런데 예, 그래서 뭐 보고서 만들고 그래프 만들고 좌절하셨던 그리고 우리는 한 앞으로 6줄, 4줄만 코딩을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는 단순하게 딱 그 정도밖에 안 했는데 사실은 보고서를 똑같이 만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투자해야 될 시간 많이 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굉장히 줄여주는 이런 도구를 이용하시고 그만큼 여러분들께서는 데이터를 더 많이 보려고 하시고 이해하려고 하시고 거기서 더 좋은 인사이트를 뽑아내시도록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런 탐색자 자료 분석하면서 그래프도 그리고 이렇게도 살펴보고 저렇게도 하면서 어떤 테크닉이나 아니면 그런 스킬이 발전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번 도구를 이용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시간이 없을 때 이렇게 좋은 툴 가지고 한번 이용하시면 어떨까 해서 소개를 한번 드립니다. 자, 그래서 가장 제일 먼저요. 스위트 비즈라는 애를 소개해 드립니다. 그래서 스위트 굉장히 달콤하죠? 달콤한 비즈, 달콤한 시각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파이썬 라이브러리인데요. 파이썬 라이브러리에 설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최근에 이 파이썬은 12월 10날 딱 일주일 전이네요. 일주일 전에 레일즈가 되고 점점 좋은 기능이 추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가져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같이 제가 돌린 거 보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판다스 프로파일링이라는 라이브러리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설치하시고요. 얘도 판다스의 기본, 즉 판다스에서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가져와 가지고 프로파일링을 해줍니다. 즉 데이터 프레임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지금 보여드렸던 스위트 비즈랑 판다스 프로파일링을 실행하면 우리한테 보고서 파일 2개가 생깁니다. 놀랍죠? 네. 그런데 이 2개 파일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이 데이터 분석, 이제 오토메이트드 ML도 나오고 점점 자동화되고 있잖아요, AI가.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것도 은빛 탄환, 은탄환, 그죠? 실버 블릿 해가지고 뭐 완벽한 라이브러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데서는 카테고리컬을 뉴메리컬하게로 파악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뉴메리컬 어, 변수를 카테고리컬 변수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데이터 분석가는 그런 거를 우리가 확인하고 얘가 잘못 해결했네, 얘가 잘못 봤네 이런 거 우리 확인하고 우리가 그걸 인지한 상태에서 데이터 분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정도까지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만 해도 꽤 좋은 거죠. 우리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판다스 프로파일링도 우리가 한번 어, 보고서를 만들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멋있죠? 판다스 구입니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보신 것처럼 구이. 네, 요거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은 어, 이제는 소스 코드도 입력 안 할 거고요. 어떤 인터페이스가 확 여러분에게 나타날 거야. 거기서 데이터 프레임 수정도 바로 할 거예요. 에디팅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그래픽도 바로 마우스로 드래그 앤 드롭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멋진 그 시스템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 개발 환경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다가요, 파이썬 익스텐션 하나만 설치했습니다. 네, 다른 거 더 필요 없었어요. 파이썬 익스텐션, 즉 파이썬 환경만 있으면 저는 실행했고요. 파이썬 저는 3.8에서 실행을 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파이썬 3.8에서 실행을 했고요. 자, 그래서 사용할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는데요. 딱 5개만 설치하시면 돼요. 판다스 당연히 설치하셔야 되겠죠. 데이터 프레임을. 뭐 주피터 노트북. 사실 얘 설치 안 하셔도 되는데요. 혹시나 해서 얘 설치하라고 그냥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스위트 비즈 당연히 설치해야 되겠죠. 또 판다스 프로파일링 설치하시고, 그리고 판다스 GUI를 설치하시고, 총 네 가지만 설치하셔도 되고요. 그냥 혹여나 주피터 노트북도 설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데이터는 제가 여기 나온 간단한 실습 데이터는 제일 만만한 타이타닉 데이터 가지고 저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train.csv, test.csv를 저는 이렇게 여기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여기에서 네, 이렇게 데이터라는 디렉토리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 CSV 파일 2개를 넣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가 되었으니까 우리 실행해 보시죠. 자, 요 6줄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어렵죠? 사실은 요 6줄도 입력 안 하셔도 돼요. 우리는 요것만 볼 거야. 트레인 데이터만 볼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5줄만 코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네,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네, 5줄 실행하고요. 그래서 얘를 실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네, 이렇게 뭔가 쭉쭉 분석해가고 있네요. 네, 이렇게 데이터 소스 코드 이해하기 어렵지 않으시죠? 네, 이렇게 판다스에서 CSV 불러오고 그 데이터 프레임으로 넣고 그 데이터 프레임을 여기 시트 비즈라는 애 언널라이즈라는 함수에다가 전달하면 얘가 알아서 이렇게 해석하고 네. 여기 보이신 거나요? 여기 스위트 비즈 언더바 레퍼토라는 이 파일을 생성해 줍니다. 그 생성한 게 이렇게 열려요. 어떤 거 멋이 이렇게 네. 데이터 프레임은 총 891개가 있고 그리고 중복된 건 없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램은 어느 정도 차지한다. 계산해주고 얼마죠? 그리고 피처 즉 뭐죠? 변수들이 몇 개 있다. 그 중에 카테고리컬은 6개, 누메리컬은 3개, 텍스트성은 3개가 있다. 이런 것도 알려주고 여기 어서시에이션 얘 하면 뭐예요? 이게 아까 거 콜릴레이션 됐죠. 그래서 얘네 12개랑 12개까지의 이런 콜릴레이션 상관관계 양의 상관관계인지 음의 상관관계인지 자 이렇게 보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얘랑 요 클래스랑 페어 우리는 요 2개를 그러면 한번 중점 있게 봐야 되겠다 이런 어떤 방향이 쓰죠. 그리고 클래스랑 에이지랑 같이 봐야 되겠다는 그런 방향도 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실행할 수 있다는 거. 네, 정말 간단하죠. 그리고 지금 각 1, 2, 3, 4, 5, 6, 7, 8, 9, 10, 12. 그래서 네, 이런 각각에 대한 변수에 분포 나오죠? 분포. 이런 식으로 분포 나오고 어떻게 생겨먹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우리가 이제 다 볼 수 있는 네, 그런 거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한 단 찍으면 옆에 이렇게 새로운 값들이 나오죠. 네. 그리고 그 미싱이라고 있죠. 네. 미싱 값이 있는 거면 네, 이렇게 미싱 값이 있다. 몇 퍼센트 정도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런 식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간단하게 분포를 보여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이 파일을 동료들에게 나 이런 데이터셋이 있는데 이 데이터셋을 나는 탐색조 자료분서 간단하게 해봤어. 그래서 레포트 내가 보내줄 테니까 한번 보고 같이 이야기 한번 해보자. 아니면 우리가 회의를 할 때 이거 하나만 띄워놓고 하시면 되죠. 굳이 또 이거 뭐 만들고 데이터보다 그런 시간이 확 줄겠죠? 그래서 네,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여기는 스위트 비즈로 이런 강점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이렇게 멋진 결과 보고서를 생성하죠. 그죠?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네, 이런 걸 직접 여러분들이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정말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네, 쉽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판다스 프로파일링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죠. 네, 이번에도 6줄인데요. 사실 얘도 요거 없애겠습니다. 그럼 5줄이에요, 정말. 탄 5줄. 그래서 탄 5줄을 보시면, 얘를 보시면, 네, 쑥 지우고요. 이렇게. 얘도 당연히 데이터 프레임 불러올 거니까 판다스. 그리고 판다스 프로파일링 가져오고, 여기 데이터 프레임 똑같죠? 패턴 똑같죠? 패턴 똑같고, 이렇게 데이터 분석하라고 하는데 좀 얘는 프로파일링 리포트라는 애는 그죠? 좀 다르게 그리고 여기 이렇게 파일로 만들어라. 그래서 판다스 레포트라는 HTML을 만들어라. 그래서 얘도 또 한번 실행하면요. 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쭉 분석하는 거 가지고 있네요. 뭐 데이터셋을 하고 자 그러면 자, 우리를 위해서 여기에 또 같은 디렉토리에 판다스 언더바 레포트라는 네, 보고서 파일을 우리에게 만들어줘요. 자, 그래서 이 파일을 우리가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네, 이제 만들어 가죠. 또 이거 이제 만들어졌으면 우리 얘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지금 생성된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좀 다르긴 하죠. 예. 왜냐면 각각 라이브러리들마다 특성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좀 재밌는 게 이런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카테고리컬은 6개 맞아요. 그죠? 앞에서도 6개, 여기서 네, 지금도 5개인데 누메리컬 아까 앞에서는 3개였죠. 그리고 텍스트성 3개였죠. 근데 여기서는 누메리컬 5개, 불린 값 1개 이렇게 받아요. 자, 그래서 이게 뭐가 맞느냐, 뭐가 틀리느냐 이거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셔야 돼요? 데이터를 분석하시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게 맞다. 여기는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로직에 의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주고 그래서 100% 얘네를 맹신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 어, 2개 레포트를 있잖아요. 요거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잘 분석해 주네요. 그죠? 워딩. 어디에 뭐 너무 얘는 뭐 뭐랄까? 카디널리티 해가지고 너무 값들이 개별적인 값들이 이렇게 많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여기는 뭐예요? 미신 값이 너무 많다.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얼마나 있는지 이렇게 딱 찍으니까 네,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오고 여기 톡을 디테일즈 하면 네, 이렇게 더 자세하게 해당 내용도 이렇게 볼 수 있죠. 오버뷰. 이렇게 해서 이런 애들 이렇게 돼 있구나. 그리고 랭스. 그리고 뭐 유니코드 가서 어떤 문자가 어떻게 구현되는지 네, 이렇게 각각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 트위터 비즈도 나름대로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네, 하나는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요 판다스 프로파일링 요 레포트도 요 나름대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판다스 프로파일링의 레포트가 조금 더 데이터량을 더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 만드는데 뭐 시간 많이 걸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둘 다 레포팅 하신 다음에 그거 가지고 이제 열심히 잘 보시면 되겠죠. 차근차근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저는 이거 정말 단순한 옵션으로만 실행한 겁니다. 단순한 옵션으로만 실행한 건데요. 여기에 수많은 또 옵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면 좀 더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하시고 이 데이터를 이해하는데 더 좋은 관계도 있고 인터랙션 서로 어떤 애들이 선점도도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패신저랑 네, X축, Y축 이런 식으로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코릴레이션. 오호. 여기 코릴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네, 이렇게 또 코릴레이션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이거 가지고 앞에서 스위스트 비즈는 하나의 방식 가지고만 돌렸는데 이건 저기 판다스 프로파일링 같은 경우는 이렇게 5가지 방법으로 하고 얘네가 어떤 의미인지 여기 이렇게 또 나타내고 그렇죠. 그리고 펼측치 전체적으로 이렇게 카운팅도 세니까 이게 진짜 얘는 빼도 되겠구나라는 게 느낌이 확 오시죠. 또 이렇게 매트릭스로 봤을 때 분포 이렇게 보이는구나. 또 분포 얘는 개수인데 개수를 본 거 아니라 이렇게 또 실제 분포를 봤을 때 얘는 빼지 말아야겠지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네, 이런 것들 그리고 히트맵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고 예, 랜드로그램으로 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실제 데이터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보여주니까 네, 이거를 실제 여러분들이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레프트. 네, 엄청 만만치 않겠죠. 네, 그래서 얘도 이렇게 됐고 네, 이렇게 만들어주는 지금 우리는 5줄, 5줄, 총 10줄 만에 이렇게 멋진 보고서 2개를 네, 소유하게 됐죠. 어떠세요? 허무감이 좀 느껴지시죠? 네. 자, 그러면은 또 다른 허무감을 느끼는. 네, 이번에는 판다스 9위를 사용할 건데요. 이 얘는 정말 어떤 경우냐? 단 4줄입니다. 여기서도 제일 만만한 타이타닉 데이터를 이용할 건데 단 4줄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판다스 당연히 불러오고요. 그리고 판다스 9위에 쇼라는 라이브를 불러오고 네, 이렇게 한대요. 데이터 불러온 거 이거 똑같이 앞에 보면 그때 여기는 한 줄 더 줄였어요. 그냥 보여줘. 어떤 애를 이런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얘기 나왔죠? 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해 보니까 네, 이런 창이 떠요. 멋있죠? 네, 이런 창이 뜹니다. 그러면 이런 창에서 여기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 수정할까? 그러면은 8. 네, 이렇게 수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장. 네, 익스포트.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다른 데이터들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또 테스트. 우리는 지금 요거 트레이만 들었잖아요. 테스트 불러온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한 번에 여러 개를 이렇게 쉽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필터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어떤 애들만 출연해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술 통계, 각 변수들이나 통계 값 이렇게 다 계산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래프라고 해가지고요.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린 어, 파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파이 그래프. 네, 이렇게 이름에 이제 x라는 변수를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서바이브를 값에다 두고 피니시. 네, 이렇게 간단하게 파이 그래프를 우리에게 그려줍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우리 또 리셋해서 스캐터링. 그래서 얘랑 서바이브랑 얘의 산점도 그려줘. 네, 이런 식으로 그려주죠. 그래서 저는 지금 손 하나 까딱 안 대고 코딩 하나 안 하고 마우스로만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워드 클라우드. 워드 클라우드 그러면은 여기는 우리 텍스트성 하나 넣어주면 되겠죠? 뭐가 있을까요? 이름으로 갖다 해볼까요? 이름으로 했을 때 뭐 그려질까요? 내용이 많은지 좀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렇게도 있고 좀 기다려볼까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강점이 뭐냐면 요거 리쉐이퍼라네. 이렇게 이제 피버팅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렇게 피버팅 해가지고 이런 애들 이렇게 축 바꿔주는 거 있죠. 바꿔주고 하는 것들. 지금 우리는 이제 이게 안 되는데 어, 축들을 이런 식으로 K가 에이지 이런 축으로 바꿔주는 네, 이런 거. 이런 것도 이제 할 수 있고요. 이제 멜트다운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뭐랄까요, 이렇게 좀 내려주는 거 있죠. 이렇게 같은 항목에 있어서 하면 어떤 항목에 있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항목에 대해서 더 추가 보강해주는 그런 것도 있죠. 그런 멜트다운도 굉장히 판단스에서 많이 쓰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런 것들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준 값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지금 데이터가 안 맞아서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만 맞으면 네, 우리를 위해서 좀 잘 이런 걸 만들어줍니다. 이제 괜찮죠? 네, 이렇게 이걸 안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 불러와서 단순하게 이렇게 이용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어, 좋은 탐색자 자료를 사갈 수 있겠죠. 네, 이런 것들 한번 해보시는 것도 한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런 것도 이렇게 섹스 밸리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르죠 형태가 멜트다운 시키면 원래 이렇게 갔던 게 이렇게 거꾸로 표현한 거죠. 이런 식으로도 이제 우리가 해주는 이런 좋은 네, 툴입니다. 그래서 마우스 가지고 그냥
하나하나씩 보시면 좋은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탐색적 자료 분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음, 그 멋진 구이 화면을 제공하고 코드를 입력하지 않고 마우스로 그냥 마구마구 그냥 해보십시오. 네, 그래봐야 뭐 이거 프로그램만 다 쳐지는 거죠. 자, 요거 정말 아까 보셨듯이 드래그 앤 드롭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졌죠. 우리가 이거 진짜 만든다고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죠? 뭐 데이터 불러들이고 데이터 여기 드릴 수 있는 형태 만들어 놓고 그래야 되는데 네,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었죠. 자,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 그래도 벌써 시간이 30분이 지났네요. 자, 굉장히 쉽죠? 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너무 어렵지, 너무너무너무너무 기초 수준의 소스 코드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총 14줄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만 불러와서 적용시키면 네, 멋진 저런 레포팅 보고서도 만들어주고 구이 화면도 있어서 여러분들 즐거운 탐색적 자료 분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도 쉽게 이제 탐색적 자료 분석 하셔가지고 시간도 아끼고 데이터를 더 많이 이해하셔가지고 좋은 데이터 분석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즐거움도 느끼셨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30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는 지금까지 김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좋은 정보 많이 나눌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네, 이런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